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두산그룹입니다.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관련한 자본거래에 대해서 지배주주 관점에서 부합하고 일반 주주는 배제가 됐다는 것으로 모든 시장 전문가들이 판단을 끝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연결 기준으로 작년 연간 매출액이 530억 원에 불과하고 손실 규모는 159억 원인데 두산바켓은 지난해 매출 9조 7,59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899억 원을 기록해서 그룹의 최대 알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로 두산 밥켓이 들어간다고 하니 당연히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두산 밥켓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사업구조로 재편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산바켓의 1주당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은 고작 0.63주밖에 되지가 않죠. 두산바켓보다 두산 로보틱스의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이 되면서 두산바켓 주주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회사 주식을 고평가된 회사 주식으로 받게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피해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두산바켓은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과 건설 장비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춘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식을 내놓고 적자이고 테마주로 얽혀있는 기업인 회사 주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물론 제조회사와 로봇회사의 PER은 다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 당장 성과 대비 고평가를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고 산업은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한 명의 동일인이 사실상 모든 계열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한국의 기업 집단에서 합병 분할을 해도 거버넌스의 변경이 없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분율 상승 그리고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자본거래가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한국 주식에 가장 저평가되는 이유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두산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상당히 화가 납니다. 시가총액 대신 기업 가치로 두산바켓과 로보틱스가 한 합병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적정 비율로는 96대 4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9대 51이 돼버린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두산의 분할 합병은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합병 비율 조항을 최대로 악용한 사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공정한 합병가에 관련한 입법도 발의가 됐겠죠. 이번에 분할 합병의 핵심은 로보틱스의 과도한 고평가를 이용한 건데 매출로만 봐도 183배가 차이가 나는 두 회사의 기업 가치를 1대1로 동일하게 보는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를 최대한 사측에만 유리하게 악용한 사례입니다. 거래 전과 후를 비교하면은 최상단의 두산은 그룹 내 가장 우량한 팝켓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무려 14%에서 42%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높이게 되는 거고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갖고 있는 팝켓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배당금도 이렇게 비례해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로보틱스가 2023년 10월 공모가에 따른 기업 가치인 1조 6천억 원으로 평가가 됐다면은 같은 거래에서 두산의 최종 지분율은 18.7%에 머물렀을 텐데 이거는 장난질이 심해도 너무 심했던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난 17일에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두산밥켓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두산그룹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바켓임에도 불구하고 S&P는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두산바켓에 대한 그룹의 부정적인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에 신용 등급은 하향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구조 개편 이후에 두산그룹이 두산밥켓의 견조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그룹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에 두산바켓의 재무부담도 같이 커질 수 있어서 재무정책 변화 여부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 잘 버는 회사 일부러 주가 낮추고 이익이 거의 없는 회사가 지배를 하면서 최대한 돈만 빨아가는 행위를 자꾸 반복하는 너희들은 문제다.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두산바켓의 외국인 주주인 미국계 펀드 테톤캐피탈의 션 브라운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공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합병 비율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다. 이거는 그냥 날강도다. 이렇게 대놓고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바켓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 사실에 격분해서 지분의 대부분을 그냥 다 장내 매도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주주의 소외가 심해지면서 국회에서도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공정한 합병 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를 하고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면 두산마켓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런 선례를 만드는 부산은 지금 무슨 기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지배구조 높아진다는 거에 기분 좋아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을 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 1대1이 말이 되나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일단 지금 당장 분할합병 시행은 미뤄지면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악을 가정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분할합병이 됐다고 가정하고 차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마켓 배당을 영업이익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빠지게 됩니다. 안타깝죠? 대신에 반대로 신설법인에서 두산마켓의 부채가 이관이 되면서 2024년 순차입금 2.8조가 1.6조로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되긴 합니다. 그래서 차입금 감소에 따라 현금 유동성이 생기게 되는데 대략 5천억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산마켓 분할로 추가적인 현금 여력도 생긴다고 하죠. 연간 금융 비용이 대략 한 660억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입금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아니면 적게 벌고 빚도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죠. 따지고 보면은 차입금의 규모도 능력이고 그것도 회사의 자산입니다. 기업은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 분할 합병은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솔직히 말해서 하등 도움될 게 전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도 아주 큰 한방은 있었죠. 바로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사실 체코 원전 계약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돌아오는 큰 이익은 그렇게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조 원이라고 하지만 그 24조가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공사에다가 같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회사에게 돌아가는 게 24조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연간으로 이 체코 원전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기업들은 공사 기간을 잘 맞춘다. 두 번째로 저렴한 가격으로 확실하게 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꾸준한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노하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쌓여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팀 코리아에 밀린 프랑스가 원전 대국인 거는 너무나 유명하고, 원전이 클린 에너지가 된 것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 EU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클린 원전이 가능한 게 바로 프랑스 덕분입니다. 원래 원전은 클린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가 공사 기간 못 맞추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핀란드, 영국에서 수주를 따냈지만 공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났고 당연히 금액도 2배로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90년대까지는 세계 1위의 원전 강국이었지만 그 이후로 10년에 한 번씩 수주를 따낼 정도로 띄엄띄엄 수주를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면서 기술 인력의 대규모 퇴직과 고령화에 따른 노하우 상실 때문에 관련 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겹치면서 프랑스의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떨어지는 경쟁력에 대한 그 이유를 한국이 다 가져간 거죠. 특히 이번에 체코에서 한국으로 결정한 것도 공사 기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사 기간, 가격, 노하우라는 확실한 무기가 이제는 한국한테 있고, 이번 수주로 차후에 펼쳐질 또 다른 수주전에서 아주 유리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 수주다 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해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튀르키예
사우디 등의 수출로 인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이 기술의 혁신은 아니더라도 매출의 혁신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한테 밀린 프랑스 덕분에 탄소 중립을 위한 텍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가면서 한국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낭보를 보이니까 국내 원전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지난해 원전 산업계 매출은 32조 현억이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거로 바로 보이시죠? 대략 한 26.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거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발전사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원전 민간 분야 투자 규모도 지난해 4,880억 원 이렇게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도 늘어나면서 2018년 이후에 5년 만에 3만 6천 명 선을 회복한 상태죠. 자,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산업군 자체가 활기를 띄워야 됩니다. 2023년에 2차 전지나 올해 중순까지의 반도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기업만 상승을 하면은 그만큼의 상승을 못 합니다. 2차 전지가 모두 함께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활기를 가져오니까 에코프로 같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이 나오는 거고요. AI가 뜨니까 각 관련 섹터 내 종목들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상승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나 칩, 거기다가 전력 인프라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회사들이 현재 상당히 많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몇몇 회사들만 주가가 오르면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아주 짧게 끝나면서 이슈가 사그러들기 때문인데 아무리 실적을 낸다고 해도 잠깐의 테마성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원전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원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점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룹의 분할 합병과 관계없이 이런 좋은 국내 산업 환경과 함께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거고, 그리고 사실 해외 대형 건설 수주도 그렇지만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짜 모멘텀은 바로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 국내외 사업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공급 때문에 전력회사들 연초 대비 5, 6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 거 다들 아실 텐데 이 SMR이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확대에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일단 SMR 업계의 선두로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SMR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확보를 해놨고, 또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도 지분 투자,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파운드리가 반도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반도체 TSMC처럼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서 시장을 선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 5번째로 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한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미 김포 열병합 전격부하 성공으로 사업을 본격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령 신복합발전소 장기유지 보수 서비스 수주에도 성공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아주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가스터빈 서비스로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사 전체적으로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는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단 한 개의 회사만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처럼 앞으로 그룹 내 가장 알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에 깔려있는 그룹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체코 원전 수주 결정으로 단기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은 확실한데 오히려 현재 위기가 기회라고 봅니다. 누구는 혁신기술 없는 원전이 성장주가 되겠냐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적인 매출만큼은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 있고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위기가 곧 기회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기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가 있냐? 자, 그런 분석 같은 거는 다 저희한테 맡겨두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대로만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은 충분하게 이 기회 잡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숫자 1 이렇게만 작성해서 문자로 넣어주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정말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그 금액과 보유 기간 저희가 문자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회신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문자를 받는 거여서 뭐 부담 없이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문자 꼭 보내서 이 기회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은 제가 큰 수익 낼 수 있는 다른 종목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도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반기 최대의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저희가 발굴해 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이 종목도 꼭 매수하셔서 수익들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부터 산업의 최대 화두는 AI였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주가 상승을 한 종목들이 모두 반도체, GPU, HBM, 클라우드, 가속기 등등 모두 하나의 다른 어떤 테마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었었죠. 그 방점을 찍은 게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그리고 각종 전선주들, 그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해서 큰 차익을 안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365일 내내 꺼지지 않는 전력,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력의 필요성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의 경우에 탈탄소를 가장 강하게 외친 곳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나 중동 전쟁 같은 국지전이 발발을 하면서 그 한 지역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걸 깨닫고 무조건적인 탄소 중립보다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새 원전을 짓는 등의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을 정도로 구형 연료를 대체할 전력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강력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당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핵융합 에너지는 개발이 가속화되고 핵융합 개발 주요국들이 민관과 협력해서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었는데 국내에서도 K스타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서 기반을 구축했고 전력 생산도 50년이 아니라 20년은 앞당길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뉴 스페이스라고 불리우는 우주개발 민간화로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술이 발전했었던 것처럼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는 뉴 에너지라고 불리는 민간 주도가 상당합니다. 핵융합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20년을 앞당기겠다고 자신들을 하고 있죠. 핵융합 산업협회의 보고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등 전 세계에서 45개 핵융합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했고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지난 22일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의결하면서 핵융합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연구기관이 주도했던 핵융합 연구에 민간 기업까지 참여해서 해외 사업을 수주하고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이 주력하는 대형 핵융합로와 함께 해외 기업에서 주도하는 소형 핵융합로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핵융합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국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결정으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주식쟁이들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 어려운 걸 저희가 해냈습니다. 인터넷에 핵융합 관련주만 치면은 나오는 그저 그런 종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상승할 종목,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이 두 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매수를 알려드렸던 것과 이외에 대한전선과 대원전선까지 짚어드린 종목들 모두 다 3배 이상의 차익 실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그보다 더 강력한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려서 소문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 시기 등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반대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든 만큼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숫자 1도 쓰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은 정말로 제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따라해서 매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고민 그런 거는 다 저희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응원의 문자만 하나만 딱 보내주시고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은 뭐 워렌 버핏 같이 그렇게 엄청난 주식 부자들, 그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죠.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뭐 미국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막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면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자, 그러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종목 받아서 제대로 된 투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소외감도 느끼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해야 그 결과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달콤한 수익이라는 결과를 가져가야 되고, 제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음 종목에 심혈을 기울여서 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